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 좀 보고 잤어요. 침대에 누우면 심심해서 뉴스나 유튜브만 봐요. 손주 사진 보다가 한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마음 참 이해합니다. 밤에 조용한 방 안, 나 혼자만의 시간. 그럴 때 스마트폰 하나쯤 꺼내서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큰 낙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면 우리 몸, 특히 뇌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에이, 스마트폰 좀 본다고 뇌가 늙는다니,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 가운데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블루라이트, 자극적인 영상과 소리, 빠르게 바뀌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요, 눈의 망막을 자극해서 뇌에 지금은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지요. 결국 잠을 깊이 못 자고 자더라도 자꾸 깨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밤에 푹 자고 뇌가 쉬어줘야 다음날 말도 또렷하게 나오고 기억도 잘 떠오르고 감정도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화도 많아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침대에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눈은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보게 되고 목은 꺾인 채로 오랫동안 고정되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목뼈에 무리를 주고 목을 타고 흐르는 척추신경과 혈류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목이 뻐근하다, 어깨가 무겁다, 두통이 자주 온다. 이런 증상도 결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젊을 때와는 달리 눈의 조절력이나 회복력,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고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드리는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자기 전 2시간 이내에 스마트폰 사용하십니까? 둘,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셋,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이 아니라 항상 밝게 되어 있나요? 넷, 글자가 너무 작아 눈을 찡그리고 보시진 않으십니까? 다섯, 스마트폰을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건강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손, 귀, 눈처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지요. 덜 쓰거나 건강하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눈과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이 바로 화면 밝기입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파란 계열의 빛은 우리 눈을 자극하고 수면 리듬까지 흐트러뜨리지요. 그래서 설정에서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꼭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은 주변 밝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눈에 부담을 덜 주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야간 모드나 눈 보호 모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화면을 약간 노랗게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도 며칠만 써보시면 눈이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밝기를 낮추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요, 밝기를 높이는 대신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다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나 접근성 메뉴로 들어가면 글씨 크기와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편한 크기로 넉넉하게 설정해두면 눈의 부담도 줄고 자세도 바르게 됩니다. 글자가 작으면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고 스마트폰을 눈 가까이 들이대게 되거든요. 이 자세가 계속되면 목과 어깨가 아프고 심한 경우엔 거북목이나 디스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밝기는 낮추고 글자는 키우세요. 그 두 가지만 해도 눈 건강은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용 시간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느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시고 뉴스도 보고 카톡도 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은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대부분 의식 없이 그냥 틀어놓은 시간, 집중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시고 그 2시간을 3번으로 나눠서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30분,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30분,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이렇게 3번 나눠서 쓰면 훨씬 덜 피곤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잠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뇌는 잠잘 때 회복하고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거든요. 그 시간이 망가지면 다음날 아침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꼭 바꾸셔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채로 카카오톡을 확인하시지요. 그런데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눈과 화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시선은 위로 가고 목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됩니다. 이 자세가 계속되면 목 디스크나 눈의 피로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엔 어지럼증,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꼭 앉은 자세에서 화면은 눈높이에 맞춰서 눈과는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손이 불편하시거나 오래 들고 있기 힘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하나 사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의 간편한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자체의 시간 관리 기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디지털 웰빙 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앱별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제한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까지만, 카톡은 2시간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지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화면 밝기는 자동으로 조절하고 야간 모드를 활용할 것. 둘, 글자 크기는 크게 설정해서 눈의 피로를 줄일 것. 셋, 하루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잠자기 전엔 멀리할 것. 넷, 절대 누운 자세에서 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 바르게 볼 것. 다섯, 스마트폰 안의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량을 조절할 것.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눈과 뇌, 몸의 피로가 훨씬 줄어들고 기억력과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건 단지 스마트폰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다시 중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줄이고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 그 방법,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행이지만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훨씬 더 필요한 개념입니다. 디톡스라고 하면 원래는 독소를 빼낸다는 뜻이지요. 몸에서 나쁜 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뇌와 마음도 디지털 기기에서 오는 과한 정보, 자극, 스트레스를 한 번씩은 정리하고 쉬어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쉬어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드리는 디지털 디톡스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자는 동안 뇌가 깊은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서서히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자극적인 뉴스, 영상, 메시지가 뇌를 한꺼번에 덮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조명을 확 켜는 것과 같아요. 눈이 부시고 머리가 멍해지고 감정도 들쑥날쑥해지지요. 그러니 아침엔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시작하는 아침 30분,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평온함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낮 시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카페에서 친구 만나도 각자 핸드폰 보고 심지어 산책하면서도 이어폰 꽂고 영상을 틀어두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아무것도 안 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이렇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식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자체가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또 산책할 때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 풍경이나 꽃, 나무를 눈으로 천천히 감상하며 걸어보세요. 뇌가 자극보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저녁은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해가 지고 뇌가 쉬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최대한 화면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일과표처럼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은 끄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가 2배가 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다이어리를 쓰거나 옛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매일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수요일, 토요일은 스마트폰 없는 저녁? 이런 식으로 정해서 실천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손으로 하는 취미 생활입니다. 뜨개질, 퍼즐 맞추기, 컬러링북, 서예, 수채화, 바둑이나 장기, 아니면 손편지를 쓰는 것도 참 좋지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뇌를 가장 폭넓게 자극합니다. 게다가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없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취미는 뇌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 결과도 여러 번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번은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세요. 화면이 아닌 손끝에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루 30분만이라도 화면을 끄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뇌는 그 순간부터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란 단순히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심으로 굴러가던 하루를 이제부터는 나의 감각, 나의 리듬, 나의 일상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 속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끄고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 짧은 멈춤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감정을 살리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 여러분이 하루 단 30분이라도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장수처방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눈이,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 봅시다.